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제주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거 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의 보급,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스마트폰은 보급된 지 10년 갓 지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음악 듣기, 쇼핑,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더욱더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등의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생활, 그리고 문명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초반부에 들어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이 비즈니스 또는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영역도 물론 가치를 생산하지만은 이러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플레이어들에게 더 큰 가치가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 구글 플레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겠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자체로 동영상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컨텐츠 제작자들이 만든 그러한 영상들이 전 세계의 사용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상당 부분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어 나갈 한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워낙 초창기의 기술이고 아직 이에 기초한 비즈니스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나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의 거래 자체로서 얘기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자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중앙 서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작동되던 인터넷 시스템이 이제는 중앙 서버 또는 중간 관리자 없이 그 시스템에 참여한 컴퓨터들끼리 서로 인증해주면서 해킹과 위조 또는 사후 수정 또는 중간 관리자에 의한 어떤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각국에서 지금 미래의 인터넷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의 실생활을 바꾸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이력 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제주 같으면 흑돼지가 조상의 유전자가 뭐고 어느 농장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옮겨가서 무엇을 먹고 언제 어떤 접종을 받았고 언제 도축되어서 그게 어느 유통 경로를 거쳐서 어느 매장에 와서 소비자한테까지 왔다. 이것들이 모두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로 기록이 되게 되면 해킹이 불가능하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변조나 해킹 자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되는 그런 거래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우리 블록체인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속도도 느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있고, 또 이게 초창기 기술이 가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또는 제도적인 발전에 의해서 해결돼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P2P, P2P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직거래를 뜻합니다. 즉 우리 집의 태양광과 옆집의 태양광이 한국전력이라는 중개기관 그리고 한국전력의 서버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과 옆집의 태양광이 거기에 딸려있는 데이터 칩을 통해서 바로 교환이 되고 바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이게 워낙 하도 위조도 많고 횡령도 많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중앙 중개자의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이것들의 지출, 이것을 블록체인 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블록체인들은 아직은 전 세계에 무차별로 공개되는 그러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한된 망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그런 개인과 컴퓨터들과 모든 기관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방식의 거래와 데이터 이동을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하게 되는 그런 날을 향해서 하나씩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에서 국적, 즉 전자 국적을 발행해 줍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100유로가 내고 일정한 심사를 거치면 에스토니아 국적을 얻고 에스토니아에 대해 본점을 둔 기업을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200만 명의 에스토니아가 이 블록체인 시대에 전자 시민증에 입각한 온라인의 무국적,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유로운 창업 기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같은 경우에는 흑돼지, 요즘 다 가짜 흑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 관리하면 가짜 흑돼지는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올라있는 제주의 진짜 흑돼지들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부가세 환급, 또 그것들이 다른 거래에 악용되는 것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서 횡령, 탈세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위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부가세 환급 같은 것들이 그 점포에서 거래와 동시에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돌려주는 잔액이 바로 추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교통, 버스, 택시 모든 교통수단이 블록체인상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시간, 갈아타는 기록, 환승, 그리고 연간 이용하는 빈도수 이런 것들이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면 이것들이 가짜로 도용한다든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블록체인들은 우리가 그 사내 전산망, 인트라넷 운영하듯이 제한된 블록체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SK, KT, 그다음 신한은행 아니면 하나증권 이런 데들이 회사 내에서 또 제한된 고객끼리에만 적용되는 블록체인은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발주를 해서 예산 또는 자기들이 다른 데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암호화폐 때문에 쟁점이 되는데요. 암호화폐는 그런 사내에 제한된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암호화폐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에 들어가면 자판기에서 동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보면 잘못 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서로 컴퓨터들끼리의 분산형 컴퓨팅에 참여한 컴퓨터들에 대해서 그 참여 기여에 대한 포인트를 전자정보로 이게 변경 불가능하게 발생시켜주는 것이 말하자면 포인트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가장 아니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그 참잘했어요 찍어주는 스티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블록체인 상의 본질적인 암호화폐에 가장 비슷한 우리의 주변의 그 현상은 포인트 또는 스티커입니다. 대신 이게 비트코인이 금융위기 때 전 세계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통화당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비트코인을 창시한 쪽에서가 화폐를 대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첫 작품이 대체 화폐였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붙어가지고 온 세계의 통화당국으로서 부터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는 그 본질 자체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블록체인은 좋고 암호화폐는 나쁜 거다. 그리고 블록체인만 개발하고 암호화폐는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블록체인 산업에서 플랫폼 또는 거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남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구경하고 그걸 나중에 돈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하려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은 암호화폐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워낙 투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기꾼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암호화폐의 한 70~80%는 스캠이라고 하는 소위 그 알맹이가 없는 가짜 이미지만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이거나 또는 그것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각국은 부작용은 막고 블록체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규제를 명확하기 위한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엄격한 기준을 두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원천 기술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원천 기술과 플랫폼을 스스로 만드는 회사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하지 않고 스위스, 싱가포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이버에서 요즘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 한국에서 못하니까 일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이버가 일본 가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은 국부의 유출이고 인재의 유출이고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외국에다 갖다 바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제안을 합니다. 제주에서 제한된 장소, 그리고 명확한 규제의 기준을 세워서 한정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행 및 이와 관련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맨 땅에서 하면 머리 깨지니까 모래판 위에서 자 마음껏 시행착오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 키우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제주를 가자. 이유는 본토와 분리된 법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은행법, 외환, 그리고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를 정할 수가 있고 우리 무비자라든가 아니면은 우수한 해외 자본 투자 유치의 여건을 제주도에 만들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컨텐츠로서 블록체인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블록체인에는 우리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사행성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성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발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에는 이런 플랫폼 위에서 이 D앱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D앱 또는 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애플의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 되죠. 뎁 개발 회사, 벤처 캐피탈, 거래소, 법률, 회계, 기타 여러 가지 지적 서비스, 그다음 벤처에 대한 여러 가지 카운셀러,
그리고 블록체인 벤처기업, 컨벤션 산업, 거래소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이 블록체인 허브에서 연관 산업과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디지털 영토를 넓혀 나가는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만 꼽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1년 전에 우리 금융 그리고 사법당국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전면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 허브 도시의 모델을 안을 제시를 하고 우리 정부 당국과 함께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 SNS 어플리케이션 가장 먼저 만들고도 나중에 페이스북 플랫폼에 전부 내준 것처럼 우리 기존의 서버 프로그램도 돌아갈 거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것대로 갈 겁니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위조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 잊혀져야 될 데이터들은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시스템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갈 텐데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과 청년 기업들이 뛰어난 도전 정신과 응용력 이걸 살려서 대한민국이 가자. 그리고 여기에 전국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규제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데 제주도가 앞장을 서고 그 결과 청정자연을 해하지 않는 그리고 뛰어난 두뇌들을 육성하고 두뇌들을 유치해서 청정한 두뇌 산업을 제주의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자. 그런 비전 하에서 저희가 정부나 관련 산업계 그리고 금융당국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민들과 이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